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 진아의 온몸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 그녀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휩쓸고 지나갔다. 사이렌 소리가 날카롭게 귓가를 때리는 구급차 안에서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두 손으로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 쥐고 덜덜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평생을 약속하며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했던 남편 민석의 전화기는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차가운 기계음만을 반복하며 그녀의 절망적인 호출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다. 해외의 중요한 바이어와 급한 미팅이 잡혔다며 미안한 표정으로 서둘러 집을 나섰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 당장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지탱해줄 그 어떤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태어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로서의 처절한 본능만이 흐려지는 진아의 의식을 간신히 붙잡아 매고 있을 뿐이었다. 구급차가 마침내 거대한 최고급 종합병원의 응급실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서고 다급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손길에 이끌려 지나는 차가운 이동식 침대에 눕혀진 채 산부인과 병동을 향해 빠르게 실려갔다. 눈앞에 천장에 달린 하얀 형광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뼈를 깎는 듯한 진통의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지며 그녀의 인내심을 잔혹하게 시험하고 있었다.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동자로 애타게 남편을 찾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녀의 시선이 최고급 특실 병동의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에 머무는 순간 진아의 심장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찔린 듯이 멎어버렸다.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그녀의 망막에 잔인하게 새겨지며 그동안 자신이 굳건하게 쌓아왔던 완벽한 세계가 산산조각이 나며 끔찍하게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바쁘다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던 그녀의 다정한 남편. 민석이 다른 여자의 가냘픈 허리를 애지중지 감싸 안고 한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품에 안긴 젊고 아름다운 여자는 수줍은 얼굴로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고 민석은 그런 그녀의 이마에 애정어린 입맞춤을 남기며 진아가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한 눈빛을 오직 내연녀에게만 쏟아붓고 있었다. 아내가 죽을 힘을 다해 고통과 사투를 벌이며 구급차에 실려오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진아의 존재를 철저하게 지워버린 채 새로운 연인과 함께 병원 진료를 받으러 온 것이 분명했다.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그가 아내에게 속삭였던 수많은 사랑의 맹세들이 한순간에 더러운 오물로 변해버리는 참혹하고 끔찍한 배신의 순간이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진아의 창백한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절망감 속에서도 기이하게 그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단 한 방울도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았다. 대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운 분노의 불길이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무서운 속도로 솟아오르며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그녀의 이성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서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믿었던 그녀의 순진하고 멍청했던 착각이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뼛속 깊이 각인되며 뇌리를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진아는 나약하게 소리를 지르며 저 더러운 불륜 남녀에게 다가가 멱살을 쥐고 흔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대신 침대 시트를 움켜쥔 두 손에 하얗게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꽉 힘을 주며 눈을 감았다. 진아를 실은 침대는 두 사람의 시야가 닿지 않는 어두운 복도 끝에 분만실을 향해 급박하게 꺾여 들어갔고 그녀는 지옥 같은 진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짐승 같은 신음조차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차가운 금속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히고
눈부시게 강렬한 무영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쏟아지듯 비추는 순간 진아는 평범하고 순종적이었던 한 남자의 아내라는 낡은 껍데기를 영원히 벗어던졌다. 사랑이라는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약에 취해 자신 본래의 압도적인 신분과 거대한 권력을 철저하게 숨긴 채 평범한 일상의 소박한 행복을 꿈꾸었던 과거의 나약한 자아를 스스로 처절하게 죽여버렸다. 배를 찢어놓을 듯한 끔찍한 육체적 고통조차 지금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참혹한 배신의 상처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볍고 하찮게 느껴질 정도로 진아의 분노는 지독하게 짙고 깊었다.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산모를 향해 깊은 호흡을 유도하고 힘을 주라고 외치는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마치 아득하게 먼 심해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비현실적으로 진아의 귓가를 맴돌았다. 이가 부서져라. 꽉 깨문 턱관절에서 미세한 파열음이 울려 퍼지고 온몸에 핏줄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극한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고 명석하게 가라앉으며 치밀한 계산을 시작했다. 저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남편이 아내의 거대한 배경과 진짜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며 오만하게 웃음 짓고 있을 그 역겨운 얼굴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이 고통스러운 출산의 순간은 나약한 버림받은 여성의 비참한 끝이 아니라 거대한 포식자로서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는 웅장하고 잔혹한 서막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상을 찢어놓을 듯한 진아의 마지막 비명과 함께 온몸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극도의 허탈감이 밀려오더니 곧이어 우렁차고 생명력 넘치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분만실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간호사가 정성스럽게 닦아낸 작고 붉은 생명체를 조심스럽게 산모의 가슴 위에 얹어주는 순간 진아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감동과 함께 이 연약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잔혹한 괴물이라도 기꺼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지쳐 쓰러진 그녀의 창백한 입가에는 안도의 한숨 대신 서늘하고 매혹적인 미소가 피어올랐고 그것은 곧 다가올 핏빛 복수를 예고하는 악마적인 징표와도 같았다. 아기의 작은 심장 박동이 자신의 가슴에 맞닿아 뛰는 것을 고스란히 느끼며 진아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저 거만한 배신자들에게 영원하고 철저한 파멸을 선사하겠다는 어두운 다짐을 굳건하게 다졌다. 출산의 혹독한 후유증으로 전신이 불타오르는 듯한 고열과 통증에 시달렸지만 진아는 의료진들이 강력하게 권유하는 수면제 투여를 단호하고 매몰차게 거절하며 오직 맑고 예리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을 빠져나가 완벽한 요새인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녀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무너져 내리는 육체를 강제로 통제하며 고급스러운 입원실에 푹신한 침대에 등받이를 세우고 꼿꼿하게 앉았다. 창밖으로는 잿빛 구름이 잔뜩 낀 우중충한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무자비하게 떨어지며 유리창을 요란하게 때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그녀의 심장만큼이나 차갑고 가라앉아 숨막히는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라도 그 가증스러운 민석이 죄책감을 연기하며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쾌한 상상을 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이틀이 지나도록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며 스스로의 무덤을 더욱 깊게 파고 있었다. 떨리는 손끝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진아는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가장 깊고 은밀한 보안 폴더 속에 숨겨두었던 단축번호 하나를 조심스럽게 눌러 통화 버튼을 작동시켰다. 신호음이 채 2번이 울리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억눌린 긴장감과
맹목적인 충성심이 가득 묻어나는 낮고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그녀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진아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녀의 거대한 제국을 마쿠에서 은밀하게 관리해 오던 최측근 비서실장 강연이었다. 주인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견고한 태도로 진아의 다음 명령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진아는 메마른 입술을 축이고 쇳소리가 섞인 차갑고 건조한 음성으로 당장 최고급 방탄 차량과 건장한 경호원들을 이끌고 병원의 뒷문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데려갈 것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지시했다. 또한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오만하고 역겨운 민석이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유용하고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의 곁에 붙어 있던 그 뻔뻔한 여자와 어떤 지저분한 거래를 주고받았는지 모든 흔적을 샅샅이 뒤져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강연은 단 한 번의 불필요한 질문이나 의구심도 품지 않고 즉각적인 복종의 대답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고, 진아는 굳게 닫힌 병실 문을 차갑게 노려보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조용히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며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어리석고 순진한 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무자비한 심판자만이 남았을 뿐이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강연과 험악한 인상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진아와 갓 태어난 아기를 철통같이 에워싸고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움직임 덕분에 그녀는 간호사들의 호들갑스러운 시선이나 외부의 쓸데없는 이목을 완벽하게 차단당한 채 병원의 비밀스러운 지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차갑게 코끝을 스치는 지하실의 서늘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진아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육중하고 거대한 검은색 방탄 리무진의 푹신한 뒷좌석에 지친 몸을 깊숙이 파묻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지상으로 올라와 거센 빗줄기를 뚫고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 사이를 질주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피 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포식자의 잔혹한 본능이 강렬하게 요동치며 깨어나고 있었다. 리무진은 복잡한 도심을 완전히 벗어나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외곽의 거대하고 호화로운 비밀 저택의 거대한 철문 안으로 미끄러지듯 진입하여 화려한 분수대 앞에 멈춰섰다. 이곳은 남편 민석조차도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진아의 진짜 영역이자 권력의 중심지였고, 수십 명의 숙련된 고용인들이 일렬로 도열하여 진정한 주인의 귀환을 숨죽인 채 경건한 태도로 맞이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웅장한 대리석 로비를 걸어 들어오며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천사가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하고 정당한 후계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본능적으로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그 어떤 불순한 위협이나 더러운 배신의 그림자도 이 거룩한 공간에는 결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진아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방어벽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전투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안전한 안방으로 들어선 진아는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기 위해 전신 거울 앞에 섰고 피로에 찌들고 수척해진 여자의 낯설고 비참한 몰골을 마주하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낼 정도로 분노를 삼켰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 정성스럽게 가꾸고 헌신했던 나약한 육신은 이제 그저 불태워 없애버려야 할 수치스러운 과거의 잔재에 불과했고, 그녀는 차가운 물로 그 모든 흔적을 거칠게 씻어냈다.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전신을 매섭게 강타할 때마다 진아의 이성은 더욱더 날카롭고 투명하게 벼려졌고 배신자를 향한 끔찍한 복수의 계획들은 더욱 치밀하고 완벽한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오직 권력의 최정점에 서서 하찮은 벌레들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릴 무자비한 여왕의 서늘하고 잔혹한 눈동자만을 번뜩이며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깊은 시각이었지만 저택의 심장부에 위치한 진아의 거대한 서재는 수십 대의 최첨단 모니터들이 일제히 뿜어내는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강연이 이끄는 정보팀은 벌써부터 은밀한 작전에 돌입해 있었다. 그녀는 푹신하고 거대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화면 위로 어지럽게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금융 데이터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회사의 기밀 서류들을 매의 눈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남편이 아내를 오직 집안일에만 갇혀 세상 물정 모르는 무능한 여자라고 착각하는 동안 진아는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정보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놓았던 것이다.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수많은 불법 자금 흐름과 이중장부의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며 그녀는 민석의 어설프고 조잡한 범죄 행각에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파멸의 버튼을 누를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민석은 진아가 자신의 사업을 돕기 위해 친정집의 재산이라며 쥐어주었던 막대한 자금을 마치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벌어들인 돈인 양거만하게 착각하고 있었고 그 돈을 이용해 온갖 더러운 짓들을 일삼고 있었다. 회사 자금을 은밀하게 빼돌려 유령 회사를 세우고 정관계 로비를 통해 불법적인 이권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그 여우 같은 내연녀의 이름으로 수십억 대의 고급 부동산까지 사들이는 뻔뻔함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알량한 성취와 헛된 자만심은 오로지 아내의 철저한 묵인과 보이지 않는 배후 조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신기루였음을 그는 철저하게 망각하고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며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있었던 셈이다. 진아는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두 남녀의 다정한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이 역겨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방법으로 파멸시킬지 즐거운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단순히 그들의 지저분한 불륜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하는 유치하고 진부한 복수는 진아의 우아한 방식과 거대한 스케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시한 장난질에 불과한 아주 가벼운 처벌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얄팍한 자존심의 원천인 그 알량한 회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착각하는 모든 권력과 재산을 먼지처럼 산산조각 내어 그를 가장 밑바닥의 시궁창으로 잔혹하게 처박아 버릴 생각이었다. 그를 당장 잡아들여 물리적으로 목을 조르는 대신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 날개가 꺾인 채 영원한 나락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절망감을 선사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다. 이를 위해 진아는 거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그의 회사를 둘러싼 핵심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을 은밀하게 흔들고 주식시장에서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들어가는 정교하고 치명적인 덫을 놓기 위한 작전을 입안했다. 날이 밝기 무섭게 지나는 국내외를 무대로 활동하는 거대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표들과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을 자신의 비밀 저택으로 극비리에 긴급 소집하는 강력한 명령을 하달했다. 그들은 평소에는 감히 얼굴조차 마주하기 힘든 어둠 속에 거무린 진아의 갑작스럽고 예외적인 호출에 큰 충격을 받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삼삼오오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서재 안으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여들었다. 그녀는 그들 앞에 차가운 서류 뭉치들을 무심하게 던지며 자신의 멍청한 남편이 운영하는 그 하찮은 기업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잔인하고 신속하게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완벽한 법적 절차와 금융 공격을 지시했다. 진아의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아우라에 짓눌린 그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인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기 위해 머리를 조아렸고 거대한 사냥개를 풀어놓은 포식자처럼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내보냈다. 그렇게 진아의 거대한 제국이 전시 체제로 완벽하게 돌입하여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무능하고 가증스러운 남편 민석은 아내가 사라진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철저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간간이 그의 비서를 통해 병원에 과일 바구니나 뻔한 안부 메시지가 전달되긴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바쁜 업무를 핑계 삼아 코빼기도 내밀지 않으며 내연녀와의 끈적한 미래에 푹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진아는 강연을 통해 병원 측에 은밀한 압력을 가해 자신이 여전히 심각한 출산 합병증으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당한 채 중환자실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된 가짜 의료 기록을 그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했다. 아내의 완벽한 연막 작전에 속아 넘어간 그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거만하게 착각하며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환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파멸의 시간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진아가 은밀하게 준비했던 치명적인 독화살 중 첫 번째가 민석의 회사를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가며 평온했던 그의 가짜 왕국에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가 사활을 걸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던 수백억 원 규모의 해외 자본 유치 프로젝트가 진아가 조종하는 거대 글로벌 투자 회사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투자 철회, 통보로 인해 한순간에 멈춰버리며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민석의 불법적인 횡령 자금을 세탁해주던 핵심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면 동결되면서 그의 자금줄은 완벽하게 끊어지고 회사의 유동성은 급격한 위기로 내몰리며 통제 불능의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단지 그를 향한 기나긴 고문과 지옥 같은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가벼운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지만 멍청한 그는 이 거대한 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진아는 서재의 거대한 모니터 화면을 통해 민석의 회사 로비와 사장실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여유롭게 감상하며 극도의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날뛰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전화기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비서들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는 그의 패배자 같은 모습은 불과 며칠 전 병원 로비에서 내연녀를 안고 지었던 그 역겨운 미소와 너무나도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묘한 쾌감을 자극했다. 그는 여기저기 급하게 전화를 돌리며 인맥을 동원해 구멍난 자금을 메우려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만 진아가 이미 그의 모든 동아줄을 철저하게 불태워버렸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한때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바쳐 헌신하려 했던 남자의 껍데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달으며 진아는 서늘한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그의 처절한 몰락을 더욱 집중해서 관전하기 시작했다. 민석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붕괴는 곧바로 그의 내연녀에게도 치명적인 불똥으로 튀며 그들 사이의 얄팍하고 더러운 애정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아주 흥미롭고 유쾌한 광경을 화면 너머로 생생하게 연출해내고 있었다. 돈과 권력의 단물만 빨아먹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던 교활하고 영악한 그녀는 회사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불길한 징조를 귀신같이 감지하고는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매일같이 사장실로 찾아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끔찍한 히스테리를 부려댔다. 서로를 탓하며 삿대질을 하고 저급한 욕설을 내뱉는 두 사람의 천박하고 추악한 진흙탕 싸움은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훌륭한 오락거리가 되어 진아의 피로를 말끔하게 날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쌓아 올린 그들의 위태로운 탐욕과 가짜 사랑이 외부의 아주 작은 충격 한 번에 어떻게 산산이 부서지고 썩은 악취를 풍기며 추악하게 무너지는지 그녀는 그 누구보다 생생하고 통쾌하게 목격하고 있는 중이었다. 화면 속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지켜보다 지루해진 진아는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와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의 방으로 향했고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평화로운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수로 차가워진 마음을 잠시 녹였다. 이 작고 연약한 생명체는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는 끔찍한 배신자의 핏줄을 절반이나 물려받았지만 진아는 결단코 이 아이를 과거의 아픈 상처나 더러운 원한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고 완벽한 제국의 후계자로 강인하게 길러낼 것임을 스스로에게 엄숙하게 다짐했다. 그녀는 아이의 부드러운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불결한 장애물들과 잡초들은 엄마가 이 잔혹한 손으로 전부 다 뜯어내어 잿더미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삭이며 아이의 평온한 미래를 지킬 무적의 방패가 될 것을 맹세했다. 진아의 안에서 끓어오르는 맹렬하고 어두운 모성애는 그 어떤 치명적인 무기보다도 날카롭고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며 그녀를 더욱 완벽하고 냉혹한 철의 여인으로 재련하고 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었다. 모든 사전 작업과 치명적인 함정들이 완벽하게 세팅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진아는 다음 날 오전에 예정된 민석의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긴급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화려하고 파괴적인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무리 지었다. 그녀는 최고급 맞춤복 디자이너를 저택으로 조용히 불러들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몸에 완벽하게 떨어지는 차가운 먹색의 고급 수트를 주문했고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날카로운 디자인의 하이힐을 선택하여 전사로서의 무장을 마쳤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수줍고 연약했던 가정주부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거대한 제국의 절대적인 지배자 그 자체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강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모든 보안 차량과 경호 인력의 배치가 끝났음을 보고했고 진아는 가벼운 고갯짓으로 승인을 알리며 드디어 그 역겨운 벌레들을 자신의 발밑에서 지식여버릴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차분하게 맞이했다. 지난 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민석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진아의 맹목적인 어리석음에 대한 일말의 후회나 동정심조차 이제는 그녀의 마음속에 단 한 줌의 먼지처럼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정해졌다. 그가 아내에게 안겨준 찢어질 듯한 배신의 고통은 오히려 진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거대하고 잔혹한 야수성을 강제로 일깨워준 고마운 기폭제가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숨죽여 살지 않고 세상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군림하기로 결정했다. 내일 그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극적인 순간 그 오만하고 멍청한 남자의 얼굴에 어떤 끔찍한 절망과
지옥 같은 공포가 서리게 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진아는 온몸의 짜릿한 전율과 희열을 느꼈다. 철저한 파멸만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유일하고 정당한 대가이며 그녀는 결코 자비라는 단어를 모르는 냉혹한 사형 집행인이 되어 그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숨막히는 지옥을 직접 친절하게 선사할 만반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 어두운 밤하늘을 찢어버릴 듯한 매서운 천둥 소리가 웅장한 저택의 유리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진아의 마음속은 폭풍 후의 가장 고요한 중심부처럼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순간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민석과 내연녀의 조사 파일 위로 서늘한 조명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그녀는 그 얇은 종이 뭉치가 내일 아침 그들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가장 무겁고 예리한 단두대의 칼날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미소 지었다. 권력이란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혹한 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은지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점을 내어주거나 어설픈 동정심으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제국의 눈부신 아침해가 떠오르기 전 가장 짙고 어두운 새벽의 정막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완벽한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이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은 이미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파멸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기 시작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암막 커튼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스위트룸의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진아의 차가운 얼굴을 조용히 비추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유리창 너머로 발 아래 펼쳐진 번화한 도심의 빌딩 숲을 무심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순종적인 가정주부라는 낡고 답답한 허울을 영원히 벗어던지고 글로벌 기업의 절대적인 지배자라는 본연의 위치로 화려하게 귀환하는 참이었다. 수년 동안 그녀의 부재를 은밀하게 메우며 이 거대한 제국을 흔들림 없이 관리해온 충성스러운 임원들은 진짜 주인의 압도적인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 모여 대기하고 있었다. 진아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커피를 마신 뒤 무자비한 사냥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위해 천천히 몸을 돌려 무거운 문을 열어젖혔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양쪽으로 부드럽게 열리고 진아가 얼음처럼 차가운 위엄을 뿜어내며 넓은 회의실 안으로 걸어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임원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깊은 침묵 속에서 예의를 갖추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과거의 나약함이나 감정적인 흔적이라고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권력의 정점의 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의 가장 상석에 당당하게 자리 잡은 진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가득 채운 백발의 늙은 임원들과 유능한 실무진들의 굳은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누구도 감히 그녀의 서늘하고 꿰뚫어 보는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깔았으며 회의실의 공기는 터질 듯한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진아는 가볍게 턱을 치켜들고 이제부터 이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는 자신뿐임을 뇌리에 각인시키며 첫 번째 작전 지시를 내릴 준비를 마쳤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진아의 오른팔인 강연이었고 그는 화면 위로 복잡하게 얽힌 기업들의 지분 구조와 숨겨진 금융 흐름을 상세하게 나타내는 자료를 띄웠다. 화면의 한가운데에는 진아의 배신자인 전 남편 민석이 오만하게 군림하고 있는 하찮은 회사의 이름이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깜박거리며 사냥감으로서의 비참한 위치를 드러내고 있었다. 진아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 더러운 회사의
모든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시장에 풀려 있는 그들의 주식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쓸어 담아 적대적 인수합병의 발판을 마련하라고 냉혹하게 지시했다. 어설픈 경고나 자비 따위는 전혀 필요 없으며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자본의 해일로 회사의 근간을 무너뜨려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라는 것이 명령이었다. 임원들은 무자비하고 잔혹한 계획에 내심 경악하면서도 완벽하게 조율된 기계처럼 즉각적으로 작전에 돌입하기 위해 분주하게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주식 매집과 동시에 지나는 강연에게 민석의 지저분한 이중 생활과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횡령의 명백한 증거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완벽한 법적 처벌의 올가미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3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내연녀와 함께 더러운 짓을 일삼았던 그 남자의 모든 행적은 진아의 정보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발가벗겨지며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빼돌려진 비자금 내역과 하청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해 뜯어낸 뇌물 기록들이 거대한 산처럼 쌓여가며 그의 탐욕스럽고 부패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진아는 더러운 서류 더미들을 뒤적이면서 얄팍하고 어리석은 남자가 자신을 기만하고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착각하며 지었을 가증스러운 미소를 떠올리며 차가운 조소를 흘렸다. 이 명백하고 치명적인 증거들은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의 목을 단번에 날려버릴 단두대의 칼날이 되어 지옥으로 끌어내릴 완벽한 무기였다. 한편 민석은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달콤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내연녀와 함께 비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활락을 즐기고 있었다. 회사의 핵심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자금줄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불길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지만 오만함에 눈이 먼 그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부하 직원들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뛰어난 사업가로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병원에 누워 있을 것이라. 착각한 아내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훌륭한 지갑에 불과하다고 속으로 비웃고 있었다. 내연녀는 그의 품에 안겨 가증스러운 애교를 부렸지만 그들이 마시고 있는 샴페인이 곧 썩은 시궁창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진아의 치밀하고 무자비한 덫은 이미 그들의 목을 깊숙이 옥죄어 오고 있었고 그들이 발버둥 칠수록 그 올가미는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며 끔찍한 파멸을 당기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진아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거대한 자본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식 시장에서는 민석의 회사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쓸어 담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익명을 유지한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물량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회사는 단숨에 시장의 감자로 떠올랐지만 경영진은 이 기이한 현상의 배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민석은 갑작스러운 주가 상승에 멍청하게 환호하며 자신의 회사가 드디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지만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 직전에 느끼는 헛된 안도감에 불과했다.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한 그의 금고는 진아의 압도적인 자금력 앞에서 한낱종이 쪼가리보다도 못한 무기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진아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차트를 여유롭게 감상하며 사냥감의 목통을 물어뜯기 위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는 맹수의 쾌감을 만끽하며 다음 작전을 준비했다. 주식시장에서의 공격과 동시에 진아는 민석의 회사가 의존하는 핵심 부품 공급업체들과의 계약을 은밀하게 파기시키는 뒷배 공작을 펼치며 그의 숨통을
이중으로 조여나갔다. 그녀가 소유한 거대한 유통망을 무기로 협력 업체들에게 거래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것이라는 서늘한 경고를 보내자 그들은 겁에 질려 즉각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으로 생산 라인이 줄줄이 멈춰서고 위약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회사는 불과 며칠 만에 회복 불능의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사장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외면과 싸늘한 비웃음뿐이었고 자신이 거대한 벽에 갇혔음을 깨달아갔다. 진아는 그가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는 비참한 모습을 감시망을 통해 빠짐없이 지켜보며 배신자가 겪어야 할 지옥의 맛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진아의 빈틈없는 작전 수행 능력에 그녀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과 맹목적인 존경심을 느끼며 주인의 압도적인 권력에 다시 머리를 깊이 조아렸다. 3년이라는 긴 공백기 동안 그녀의 감각이 무뎌졌을지도 모른다는 섣부른 기운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는 전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고 완벽한 폭군으로 돌아왔다. 강연은 각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몰락에 관한 보고서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진아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충직한 사냥개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서류를 가볍게 훑어보고는 독을 품은 미소를 지으며 이 정도의 타격으로 벌써 무너진다면 앞으로 준비한 진짜 지옥불은 어떻게 견딜지 기대가 된다고 속삭였다. 그녀의 한마디는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고 모든 직원들은 이 무시무시한 여왕의 복수극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완벽하게 복종할 것을 맹세했다. 벼랑 끝으로 몰린 민석의 사무실은 폭격을 맞은 듯이 온갖 서류와 부서진 집기들이 널브러져 참혹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로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독촉 전화와 주주들의 거센 항의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전화선을 거칠게 뽑아버린 채 소파에 처참하게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화려한 인맥과 뒷배경은 거대한 폭풍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누구도 침몰하는 배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려 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만 남았다. 그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치밀하게 옥죄어오는지 감조차 잡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유령과 사투를 벌이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거만하게 굴었던 그의 자존심은 짓밟힌 쓰레기처럼 바닥을 뒹굴고 있었지만 진아의 무자비한 사냥은 이제 겨우 핏빛 서막을 올렸을 뿐 진정한 고통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위기의 순간에 사랑을 증명하겠다던 내연녀의 가증스러운 본성도 회사가 무너지는 속도만큼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며 더러운 관계에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고 추악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석이 더 이상 자신에게 화려한 명품이나 외제차를 사줄 수 없는 비참한 파산 상태라는 것을 영악하게 눈치채고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챙겨 도망칠 궁리를 했다. 가식적인 눈물은 사라지고 무능함을 날카롭게 조롱하며 삿대질을 해대는 그녀의 표독스러운 얼굴에서 민석은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쓰레기를 품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다. 진아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며 구르는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며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는 등 완벽한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파멸의 교향곡 속에서 그녀는 끔찍한 배신의 고통이 저들의 비명소리를 통해 완벽하게 보상받고 있음을 느끼며 매혹적인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격렬한 복수의 쾌감에서 벗어난 진아는 철통 같은 보안이 유지되는 저택 깊은 곳의 아기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차갑게 굳어있던 표정을 조금 부드럽게 풀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진 아늑한 방에서 평온하게 숨쉬며 잠든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는 눈동자에는 잔혹한 폭군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모성애가 깊게 일렁이고 있었다. 파멸한 남자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복잡하게 했지만 이 아이는 결단코 그녀가 지켜내야 할 유일한 안식처이자 제국을 물려받을 위대한 후계자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아이의 부드러운 이마에 입술을 맞추며 세상의 추악한 것들과 더러운 배신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엄마는 기꺼이 피를 묻히는 악마가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아이의 평화로운 숨결을 느끼며 진아는 전의를 불태웠고 내일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될 민석을 향한 두 번째 사냥의 덫을 어떻게 조일지 차갑고 치밀하게 계산을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진아는 재무책임자와 법무팀장을 서재로 호출하여 민석이 세워둔 페이퍼 컴퍼니들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국세청의 익명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석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법의 맹점들을 완벽하게 틀어막기 위해 최고의 변호사들이 밤을 새워 작성한 치밀한 고발장은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파괴적인 시한폭탄이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회사는 단순히 자금난으로 무너지는 것을 넘어 경영진 전체가 감옥에 갇히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진아가 원하던 시나리오의 핵심이었다. 명령을 받은 법무팀장은 즉시 행동에 착수하겠다고 다짐했고 이 무자비한 여왕의 복수극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 모든 지식과 인맥을 동원하여 그물을 촘촘하게 엮었다. 진아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곧 역겨운 남자의 거짓된 왕국이 잿더미로 변해 무너져 내리는 몰락의 풍경을 즐길 준비를 끝마치고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었다. 출근한 민석은 전날 밤 내연녀와의 다툼으로 얼굴에 선명한 상처를 단채로 회장실에 처박혀 술을 들이켜며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다. 그는 여전히 이 재앙이 일시적인 불운일 뿐이며 자신이 가진 수완을 발휘하면 금방이라도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환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 심지어 병원에 누워 있을 것이라 착각한 아내 진아의 친정 재산을 담보로 불법 사채, 자금까지 끌어다 쓰려는 미친 짓을 계획하며 스스로 파멸의 불구덩이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가 서명하려던 대출 서류들은 이미 진아의 철저한 지시에 의해 차단된 가짜 서류들에 불과했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잔인한 함정이었다. 진아는 그가 절망적인 희망을 붙잡고 발악하는 멍청한 꼴을 보며 비웃음을 삼켰고 썩은 동아줄마저 끊어버려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시킬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타이밍을 쟀다. 회의가 끝난 직후 강연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아의 집무실로 들어와 민석의 회사를 향한 검찰의 은밀한 내사가 마침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정중하게 보고했다. 진아가 치밀하게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 덕분에 수사관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불법 비자금 장부와 로비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했고 며칠 내로 대대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예정이었다. 진아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만족스러운 불꽃이 일었고 즉시 언론사에 포진한 정보원들을 움직여 민석의 횡령 스캔들을 대서특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파렴치한 쓰레기인지 폭로함으로써 다시는 재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완벽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한 여론재판의 무대가 세워지고 있었다. 강연은 자비도 없는 주인의 잔혹한 결정에 속으로 혀를 내두르면서도 언론 플레이를 수행하기 위해 즉시 연락망을 가동하며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를 당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경제 뉴스의 일면은 온통 민석의 회사를 둘러싼 비자금 스캔들과 불법 로비 의혹으로 도배되었고
앵커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파멸의 나팔을 요란하게 불어댔다. 기사에는 그가 빼돌린 수백억의 자금 내역과 내연녀에게 사준 부동산 목록이 자극적으로 묘사되었고 분노한 대중들은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다. 총망받는 CEO에서 범죄자로 전락해버린 민석은 출근길에 몰려든 기자들의 거친 플래시 세례와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시달리며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도망쳐야만 했다. 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쳤고 성난 주주들과 직원들은 로비로 몰려와 경영진의 즉각적인 사퇴와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이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를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며 지나는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흔들며 완벽한 복수의 성찬이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깊숙이 만끽했다. 사면 초가에 몰린 민석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정성스럽게 뇌물을 먹이며 관리해온 정치인들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수하음뿐이었고 연결이 닿은 이들조차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역정을 내며 당장 연락을 끊으라는 싸늘한 절교 선언만을 남긴 채 비정하게 밀어버렸다. 떵떵거리던 그의 알량한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고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이 숨통을 옥죄어 왔다. 그는 흐느끼다가 문득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 진아의 친정아버지가 유일한 동아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병원으로 차를 질주했다. 하지만 병동에는 진아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차갑게 텅 빈 병실만이 그를 맞이하며 진아가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려주어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렸다. 텅 빈 병실 바닥에 허망하게 주저앉은 민석의 귓가에 차가운 구두 발자국 소리가 울렸고 그의 앞에는 비서실장 강현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강현은 헐떡이는 민석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사모님께서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셨고 이 사태를 아주 즐겁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민석은 그제야 자신의 회사를 난도질하고 이 거대한 지옥을 만들어낸 배후의 절대 권력자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평범한 아내 진아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아내가 숨기고 있던 자본력이 자신의 하찮은 목숨쯤은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며 바닥을 기며 오열했다. 강현은 조롱 섞인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 오전 주주총회에서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서늘한 전언을 남기고 매정하게 병실을 빠져나갔다. 복수극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보고받은 진아는 서재의 금고에서 수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붉은 루비 반지를 꺼내어 손가락에 끼웠다. 이 반지는 그녀가 거대한 제국의 절대적인 군주임을 상징하는 징표였으며 내일 주주총회에서 평범한 주부의 허울을 벗고 완벽한 여왕으로 세상에 다시 강림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장이었다. 진아는 강현에게 회의장에 참석할 경우 인력의 무장을 강화하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민석의 발악을 철저하게 진압할 수 있는 빈틈없는 계획을 점검하며 날카로운 칼날을 가다듬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붉은 루비만큼이나 매혹적이고 잔혹하게 빛났고 이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파멸의 순간을 위해 끓어오르는 피를 진정시켰다. 모든 판은 뜻대로 짜여 있었고 남은 것은 내일 배신자의 목에 최후의 칼날을 내리치며 새로운 제국의 위대한 역사를 쓰는 피날레뿐이었다.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바람이 도심 전체를 매섭게 집어삼켰지만 진아의 거대한 저택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된 채 무서운 침묵 속에서 결전해 나를 준비하며 차갑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맹세의 키스를 남기고는 내일 입을 전투복인 검은 수트를 쓰다듬으며 3년 동안 자신을 기만했던 모든 거짓과 가식들을 영원히 찢어밟히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슴 깊이 새겼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병실 바닥에 버려진 민석은 다가오는 아침이 자신을 찢어 죽일 거대한 단두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할 곳조차 없는 무기력한 현실 앞에서 밤새도록 공포에 질려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이 비극적인 체스판에서 여왕은 이미 상대를 완벽하게 포위하며 숨통을 조였고 이제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화려한 체크메이트의 선언과 함께 어리석은 왕은 비참하게 처형당하며 영원한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핏빛 복수극의 서막은 끝났고 진정한 사륙의 무대가 준비되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고요한 저택의 집무실에 홀로 남은 진아는 서늘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스스로가 얼마나 차갑고 완벽한 괴물로 변했는지 다시금 실감했다. 3년 전 오직 사랑만을 갈구하며 순진하게 웃음 짓던 나약한 여자는 이미 그 차가운 분만실의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철저하게 죽어버렸고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것은 오직 배신자를 향한 맹렬하고 잔혹한 징벌의 의지뿐이었고 이 무자비한 분노의 불길은 그 썩어빠진 남자의 모든 것을 제로 만들 때까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내일 아침의 화려한 사냥을 위해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에 힘차게 서명하며 자신이 지배할 거대하고 찬란한 제국의 새로운 핏빛 도약을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선포했다. 거대한 자본주의의 심장인 증권거래소가 개장하는 시끄러운 종소리와 함께 민석의 회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금융폭격이 마침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시장을 뒤흔들었다. 진아의 명령을 은밀하게 하달받은 익명의 거대 헤지펀드들은 시장에 풀려있는 그의 회사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물량의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불과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주식 화면의 그래프는 끔찍한 붉은색을 띠며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고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은 극심한 패닉에 빠져 앞다투어 주식을 내다 팔며 탈출을 시도했다. 기업의 가치를 방어해야 할 최소한의 예비 자금마저 모두 진아의 계열사들에 의해 꽁꽁 묶여버린 상태였기에 경영진은 그저 넋을 잃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텅 빈 사장실에 홀로 틀어박힌 민석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무섭게 추락하는 주가 지수를 바라보며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여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업계의 기리나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그의 완벽한 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령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내리는 중이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권력과 부가 사실은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짓뭉개버릴 수 있는 하찮은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그의 얄팍한 자존심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도대체 어떤 미친 세력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이토록 치밀한 공격을 퍼붓는 것인지 파악하려 발버둥 쳤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민석은 다급하게 비서진을 호출하여 주요 투자자들과 자금줄을 쥐고 있는 은행권 인사들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하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지금 당장 만날 수 없다는 차갑고 기계적인 거절뿐이었고 평소 그에게 굽실거리던 은행장들조차 노골적으로 전화를 피하며 그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거대한 자본들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오직 민석의 회사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끔찍한 질식감 속에서 그는 자신이 쳐놓은 얕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멍청한 사냥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 완벽하고 치명적인 금융학살극의 배후에서 지나는 철통 같은 보안이 유지되는 저택의 서재에 편안하게 앉아 향긋한 홍차를 음미하며 여유롭게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십 대의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 피를 흘리며 곤두박질치는 민석의 회사 주가 차트와 공황 상태에 빠져 아수라장이 된 사장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맹목적인 헌신을 비웃으며 뒤에서 더러운 짓을 일삼았던 그 뻔뻔한 배신자가 마침내 지옥의 불맛을 보며 발악하는 꼴은 그 어떤 명작보다도 짜릿했다. 진아는 강연에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저 벌레 같은 인간에게 두 번째 치명타를 날려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으라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다음 작전의 실행을 지시했다. 진아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민석의 회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핵심 부품 공급 업체들과의 독점 계약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방적인 파기 통보를 받기 시작했다. 진아가 거느린 거대한 글로벌 유통망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한 하청 업체들은 위약금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썩은 동아줄인 민석의 회사와 당장 거래를 끊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핵심 부품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자 밤낮 없이 돌아가던 거대한 공장들의 생산 라인은 무서운 파열음을 내며 일제히 멈춰 섰고 회사의 심장 박동은 차갑게 얼어붙으며 멎어버렸다. 수백억 원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들이 폭설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회사의 금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채 지옥 같은 파산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생계의 위협을 느낀 수백 명의 하청업체 대표들과 분노한 노동자들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쇠파이프를 든 채 민석의 회사 본관 로비로 거칠게 밀고 들어와 끔찍한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굳게 닫힌 출입문을 부수고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을 규탄하며 민석을 당장 구속하라는 살벌한 구호를 외치며 건물 전체를 마비시켜 버렸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성난 군중들의 끔찍한 아우성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마들의 합창처럼 민석의 고막을 찢어 놓았고 그는 공포에 질려 책상 밑으로 비참하게 몸을 숨겨야만 했다. 화려한 양복을 입고 거만하게 회장석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었던 그의 알량한 권력은 분노한 군중들의 발길질 한 번의 먼지처럼 흩어지는 나약한 신기루에 불과했다.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인 민석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거액의 뇌물을 먹이며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구명주를 찾았다. 하지만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간신히 연결된 수화기 너머에서는 평소에 다정하던 목소리 대신 당장 전화를 끊으라는 신경질적이고 차가운 욕설만이 그의 귀를 매섭게 때렸다. 그들은 이미 어둠의 권력자인 진아가 던진 서늘한 경고장을 은밀하게 전달받은 상태였고 하차는 민석 하나를 살리려다 자신들의 정치 생명까지 끝장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를 철저히 손절했다. 자신이 구축한 완벽한 인맥의 요새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민석은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했다.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석과 함께 화려한 환락을 즐기며
기생하던 내연녀의 사치스러운 일상에도 마침내 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단골로 다니던 최고급 명품 매장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한정판 가방을 결제하려던 순간 민석의 이름으로 된 모든 신용카드들이 일제히 한도 초과와 정지 판정을 받으며 결제가 거부되었다. 점원들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녀는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거대한 재앙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깨달은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택시를 잡아타며 당장 민석의 회사로 쳐들어갔다죠. 묻기로 결심했다. 아수라장이 된 로비의 시위대를 뚫고 힘겹게 최고층 사장실에 도착한 내연녀는 굳게 닫힌 무거운 문을 발로 걷어차며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사나운 독사처럼 방 안으로 난입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페인처럼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민석을 발견한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 뭉치들을 집어던지며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자신의 카드가 모조리 정지되었냐며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안중에는 회사가 무너지는 민석의 절망적인 상황 따위는 전혀 없었고 오직 자신이 누리던 화려한 스폰서십이 끊어졌다는 이기적인 분노만이 그녀의 뇌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연인처럼 굴던 여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천박하고 저급한 욕설들은 민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잔인하게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민석은 내연녀의 끝없는 히스테리에 짐승처럼 포효하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녀의 뺨을 향해 거칠고 무자비한 손찌검을 날렸다.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붉게 달아오른 뺨을 부여잡고 매서운 눈빛으로 민석을 올려다보며 미친 듯이 발악하며 덤벼들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너 같은 천박한 여자를 만나 진아의 눈을 피하려다 벌어진 끔찍한 저주라며 자신의 파멸을 모조리 내연녀의 탓으로 돌리며 추악한 핑계를 댔다. 진정한 사랑을 운운하며 조강지처를 벌였던 두 남녀는 이제 서로를 물어뜯고 혐오하는 가장 끔찍한 원수가 되어 파멸의 구렁텅이 속에서 비참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이 모든 끔찍하고 천박한 광경은 진아의 저택 서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되고 있었고 그녀는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흔들며 이 완벽한 희극을 감상했다. 한때 자신을 기만하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인 양 거들먹거렸던 두 남녀가 돈이라는 얄팍한 매개체가 사라지자마자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서로를 헐뜯는 모습은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진아는 강연에게 저두 쓰레기들이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절대 외부의 개입 없이 그들만의 처절한 지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조이라고 명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인간의 영혼을 가장 비참하게 갉아먹는 것은 자신이 믿었던 헛된 망상이 산산조각 나는 정신적인 붕괴임을 그녀는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다. 파멸의 수레바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진아의 치밀한 지시를 받은 대형 로펌의 법률 대리인들은 민석의 비리를 입증할 수백 장의 고발장을 검찰에 동시다발적으로 제출하며 칼을 빼들었다. 뇌물수수와 조세 포탈 그리고 수백억 대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내연녀의 부동산을 사들인 무거운 죄목들이 명백한 이중장부 증거들과 함께 접수되자 검찰은 즉각적인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진아가 사전에 치밀하게 흘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대규모 특수수사팀을 꾸려 민석의 회사와 자택 그리고 내연녀의 은신처를 향한 전방위적이고
무자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이 마침내 높이 치솟아 올랐고 이 무자비한 칼날은 민석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허공을 가르며 낙하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푸른색 플라스틱 상자를 든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회사 로비를 장악하고 사장실 문을 거칠게 부수고 들이닥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회사 시스템 서버가 통째로 압수당하는 끔찍한 혼란 속에서 민석은 도망칠 쥐구멍조차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금고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 장부와 은밀한 로비 리스트를 무자비하게 끄집어냈고 그동안 완벽하게 감춰져 있다고 믿었던 그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눈부신 햇살 아래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차가운 수갑이 자신의 손목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멍하게 바라보며 그는 이 끔찍한 파국을 막아줄 어떤 방패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적인 진실을 뼈저리게 마주해야만 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진화의 언론사 정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경제 뉴스의 일면은 온통 민석의 회사를 둘러싼 비자금 스캔들과 불법 로비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그가 회사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으면서까지 빼돌린 수백억의 자금 내역과 내연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자극적인 사진들이 실려 대중들의 맹렬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촉망받는 벤처 사업가에서 희대의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해버린 민석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온갖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사회적 생명은 완벽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앵커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몰락을 요란하게 보도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지나는 붉은 루비 반지를 매만지며 이 압도적인 여론 재판의 파괴력에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한편 수사관들이 사장실에 들이닥친 그 아비규환의 순간 내연녀는 민석을 철저하게 버려둔 채 혼자 살겠다고 자신이 미리 챙겨둔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와 외화를 챙겨 뒷문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의 휴양지로 숨어들어 영원히 풍요로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얄팍하고 이기적인 꿈을 꾸며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다급하게 질주했다. 떨리는 손으로 모자와 선글라스를 푹 눌러 쓴 그녀는 출국장 게이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지만 이미 그녀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등이 매섭게 번뜩였다. 그녀의 뒤를 쫓던 무장한 사복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덮쳐 바닥에 짓눌렀고 화려한 명품 백에서 쏟아져 나온 돈다발들이 차가운 공항 바닥에 비참하게 흩날리며 그녀의 끝을 알렸다.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내연녀의 추악한 몰골을 공항에 몰려든 수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그녀를 향해 침을 뱉고 거센 욕설을 퍼부었다. 민석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그녀는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그녀의 탐욕스럽고 화려했던 신데렐라의 꿈은 지나가 쳐놓은 완벽하고 차가운 거미줄에 걸려 처참하게 찢겨나갔고 이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햇빛조차 들지 않는 차가운 교도소의 독방뿐이었다. 진아는 보고를 받으며 저급한 여자의 싸구려 결말에 걸맞은 가장 통쾌하고 비참한 최후라며 작전을 수행한 요원들의 신속함에 만족스러운 찬사를 보내며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회사 로비에서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 나오던 민석은 내연녀가 공항에서 도망치다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끊어지며 미친 듯이 실성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짐승처럼 침을 흘리며 비틀거렸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착각했던 그의 찬란한 제국과 맹세했던 사랑은 불과 며칠 만에 진흙탕 속의 오물로 변해버렸고 세상 그 어디에도 그를 동정하거나 구원해 줄 사람은 없었다. 호송차의 좁고 차가운 철창 안으로 짐짝처럼 던져진 그는 빗물에 얼룩진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며 도대체 누가 자신을 이토록 완벽한 지옥으로 밀어넣었는지 묻고 또 물었다.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민석은 극한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밤새도록 덜덜 떨며 벽을 긁어댔고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는 안타까운 정신적 붕괴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는 여전히 아내 진아의 친정 재산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그녀가 어떻게든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자신을 이 끔찍한 시궁창에서 건져내 줄 것이라는 역겨운 희망의 동아줄을 붙잡으려 했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배신과 악행은 까맣게 잊은 채 조강지처라면 당연히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그의 오만하고 뻔뻔한 사고방식은 지옥의 밑바닥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본성을 증명했다. 그는 교도관을 붙들고 제발 자신의 아내 진아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곤봉의 매질과 싸늘한 무시뿐이었다. 한편 진아의 제국은 배신자들의 몰락이라는 축제를 뒤로한 채 거대한 후속 작업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민석의 회사를 완전히 공중분해시키는 대신 헐값에 파산한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온전히 집어삼켜 자신의 거대한 계열사로 편입시키려는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자본의 마술을 부리고 있었다. 강연히 이끄는 정예 인수합병팀은 밤을 새워 서류를 검토하며 회사의 썩은 환부들을 도려내고 알짜배기 자산들만을 빼먹는 정교한 수술을 진행했고 진아는 그들의 완벽한 보고서에 서늘한 미소로 서명했다. 이것이 바로 어설픈 복수와 차원이 다른 절대 권력자의 방식이었으며 그녀는 원수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더욱 거대하게 몸집을 불리는 무시무시한 포식자 그 자체였다. 다음 날 아침 검찰의 일시적인 선처로 긴급 이사회 참석을 위해 잠시 구속 집행이 정지된 민석은 초췌하고 늙어버린 몰골로 구치소를 나서며 눈부신 햇살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그는 변호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이사회장으로 향하면서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진아가 나타나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해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망상에 젖어 비굴한 눈빛을 번뜩였다. 그는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최고 권력자로서 거만하게 내려다보던 거대한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오늘은 반드시 위기를 모면하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다짐을 세웠다. 하지만 그 건물 안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이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단두대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민석이 도착하기 전 회사 최고층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새로운 주인의 자비 없는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익명의 거대 자본이 과연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회의실의 상석은 텅 빈 채 압도적인 위압감을 내뿜고 있었다. 마침내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비서실장 강연을 필두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하며 길을 열었고
그 사이로 구치소에서 방금 빠져나온 민석이 비틀거리며 처참하게 끌려 들어왔다. 그의 꼴을 본 이사들은 차가운 경멸의 시선을 던지며 속으로 조소를 흘렸고, 민석은 이 낯설고 적대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덜덜 떨기 시작했다. 민석은 억지로 상석의 끄트머리에 앉혀진 채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도대체 누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이 끔찍한 사냥판을 벌였는지 묻기 위해 떨리는 입술을 달싹거렸다. 그때 회의실의 측면문이 조용히 열리며 또각거리는 날카로운 구두 발자국 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얼어붙은 듯 쏠렸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민석이 그토록 짓밟고 무시했던 평범한 가정주부의 허울을 완벽하게 벗어던진 채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얼음처럼 차가운 위엄을 뿜어내는 완벽한 여왕 진아였다. 흠잡을 데 없는 먹색 수트를 입고 붉은 루비 반지를 낀 그녀의 입가에는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조소가 걸려 있었고, 그 순간 민석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한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진아가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다가와 민석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가장 높은 의장석에 당당하게 자리 잡는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진공 상태의 공포로 빠져들었다. 민석은 눈을 까집은 채 입을 쩍 벌리고 헐떡이며 눈앞에 앉아있는 거대한 지배자가 자신이 병원에 버려두고 온 멍청한 아내라는 사실을 뇌가 인지하기 거부하는 극심한 인지 부조화에 시달렸다. 진아는 그의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맹렬한 쾌감을 느끼며 이 제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가르쳐주기 위한 서늘한 첫마디를 입 밖으로 내뱉을 준비를 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더러운 배신과 기만의 연극은 끝이 났고, 이제 배신자의 썩은 목을 날려버릴 무자비하고 눈부신 심판의 막이 피비린내 나는 서막을 올리며 웅장하게 열리고 있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여자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우스운 광대 노름이었음을 깨닫게 될 민석의 비참한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이 회의실에서 벌어질 치명적인 폭로와 무자비한 법적 처단은 그에게 육체적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회적 사형 선고가 될 것이며, 진아는 결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얼어붙은 이사들의 시선과 민석의 절망적인 신음소리가 교차하는 팽팽한 정막 속에서 진아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며 비서실장 강현에게 모든 진실이 담긴 파멸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힐 것을 차갑게 명령했다. 오만했던 짐승이 완벽하게 길들여지고 짓밟히는 찬란한 순간이 도래했고, 복수의 칼날을 가장 예리하게 벼려낸 여왕은 이제 그 칼을 휘둘러 배신자의 심장을 영원히 도려낼 눈부신 피날레를 맞이하고 있었다. 거대한 회의실의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지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의장석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발밑에서 짐승처럼 헐떡이는 민석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존재가 내뿜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짓눌려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고, 오직 민석의 거친 호흡만이 공간을 비참하게 맴돌고 있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범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쓰고 그의 곁을 지켰던 여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무자비한 절대 권력자만이 그 자리에 군림하고 있었다. 진아는 가볍게 턱을 괴고 붉은 루비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멍청한 사냥감의 추악한 몰골을 여유롭게 감상하는 포식자의 눈빛을 번뜩였다. 민석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 눈을 핏발이 서도록 크게 부릅뜨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아를 가리켰다.
그의 뇌회로는 이 끔찍한 인지 부조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타버린 듯이 멈춰섰고 입술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상한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실에 누워 자신의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나약한 아내가 어떻게 자신을 파멸시킨 거대 자본의 진짜 주인이란 말인가.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 정교하게 조작한 끔찍한 악몽이거나 악질적인 환각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하려 했지만 그녀의 서늘한 시선은 너무나도 생생한 공포였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민석의 얼굴을 비웃듯 바라보며 진아는 마침내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입술을 열고 서늘한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로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거만하게 착각했던 이 알량하고 보잘것없는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어떠냐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당신의 알량한 성공은 오직 내가 뒤에서 묵인하고 보이지 않는 자본으로 지탱해 주었기에 가능했던 얄팍한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이제야 깨달았냐며 그녀는 차갑게 조소했다. 진아의 입에서 쏟아지는 명백하고 뼈아픈 진실들은 민석이 억지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껍데기마저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며 그를 끝없는 나락으로 잔혹하게 밀어넣었다.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쉰 목소리로 발악하듯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그는 진아가 단지 친정집에 약간의 재산을 물려받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진짜 배후의 거물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3년 동안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그의 알량한 자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진아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네가 감히 내 회사에서 무슨 짓을 벌이는 거냐며 꼴사납게 윽박지르며 헛된 위협을 가했다. 민석의 꼴사나온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던 비서실장 강현이 진아의 가벼운 눈짓을 받고는 즉각적으로 나서서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기업 지분 구조도를 띄웠다.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색 그래프와 도표들은 진아가 이끄는 거대 글로벌 투자 그룹이 이미 민석의 회사 지분 70% 이상을 장악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이 회사의 생사여탈권을 완벽하게 틀어진 절대적인 최대 주주이자 합법적인 지배자라는 사실이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폭력적일 만큼 선명하게 증명되었다. 강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현재 이 회사의 경영권은 완벽하게 사모님께 넘어왔으며 민석은 더 이상 이곳에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불청객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스크린에 띄워진 압도적인 숫자들과 법적인 증명 서류들을 멍하게 올려다보던 민석의 두 다리에서 마침내 모든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바닥에 처참하게 주저앉았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눈부신 성취와 막대한 부가 사실은 진아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하찮은 종이배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그가 오만하게 목에 힘을 주고 다니며 내연녀에게 사치스러운 선물을 안겨주던 그 모든 돈조차 결국은 아내의 금고에서 흘러나온 적선에 불과했던 것이다. 뼈저린 굴욕감과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이 해일처럼 밀려오며 민석은 자신의 얼굴을 거칠게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낮고 비참한 괴성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이 압도적인 권력의 이동을 숨죽여 지켜보던 회의실의 이사들은 즉각적으로 생존 본능을 발휘하여 처참하게 버려진 민석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새로운 태양인 진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들은 비참하게 바닥을 기는 과거의 주인을 벌레 보듯 차가운 경멸의 시선으로 내려다보았고 진아를 향해서는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을 듯이 굽실거리며 아부의 눈빛을 보냈다. 권력과 자본 앞에서는 그 어떤 충성심이나 알량한 의리도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자본주의의 잔혹한 생리가 이 좁은 회의실 안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진아는 그들의 얄팍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꿰뚫어 보면서도 이 지독하게 차가운 현실이 민석의 찢어진 가슴에 더욱 깊은 절망의 소금을 뿌리고 있음을 알기에 묵인했다. 모든 패가 완벽하게 뒤집히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민석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진아의 구두 끝을 향해 미친 듯이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쳐박고 눈물과 콧물을 추잡하게 쏟아내며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했던 3년이라는 소중한 세월을 제발 한 번만 기억해 달라며 구걸했다. 자신이 잠시 미쳐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당신만을 사랑한다며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쏟아내는 그의 입술은 역겨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던 잘나가는 대표이사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목숨을 구걸하는 혐오스러운 기생충 한 마리만이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민석의 역겨운 구걸을 내려다보며 진아의 입가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찬 서늘하고 비릿한 조소가 짙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구두 끝에 닿으려는 그의 더러운 손을 차갑게 쳐내며 내가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물었다. 나와 내 아이가 생사를 오가는 그 처절한 순간에 당신은 바로 옆 병동에서 그 천박한 여자와 역겨운 사랑을 속삭이고 있지 않았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진아의 단호하고 차가운 일갈에 회의실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고 민석의 더러운 불륜 사실까지 폭로되자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를 향해 혐오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병원에서의 일이 완벽하게 들통났다는 사실에 민석은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버렸다. 그는 진아가 출산의 고통에 정신을 잃었거나 자신에게 관심조차 없을 것이라 오만하게 착각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맹신했던 자신의 멍청함을 저주했다. 자신이 그 여자와 낄낄거리며 시시덕거리는 동안 진짜 거대한 포식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모든 추악한 민낯을 조용히 관찰하며 파멸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변명조차 잊어버린 채 공포로 하얗게 질린 입술을 달싹거리며 그저 살려달라는 비참한 소리만 녹음기처럼 반복하며 진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짐승처럼 발버둥 쳤다. 진아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쓰레기에게 더 이상의 자비로운 대화는 필요 없다는 듯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다시 한번 강현에게 가벼운 턱짓을 보냈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며 이번에는 민석이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더러운 비자금 장부와 불법적인 횡령 내역들이 적나라한 증거 사진들과 함께 나열되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의 막대한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과 내연녀의 이름으로 구매한 수십 채의 호화 부동산 계약서들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치정극의 복수를 넘어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중범죄를 법적으로 심판하는 냉혹한 처형식이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끔찍한 범죄의 증거들을 지켜보던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민석의 파렴치한 행각에 치를 떨며 격렬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투자금이 민석의 천박한 사치와 불륜 행각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하며 당장 저 범죄자를 구속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압도적이고 명백한 물증들 앞에서 민석은 더 이상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까집으며 거품을 물기 직전에 끔찍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은밀하게 구축해 놓은 더러운 비밀의 요새가 진아의 손가락 하나에 의해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완벽하고도 참혹한 붕괴의 순간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새끼처럼 눈동자를 굴리던 민석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재무 담당자들과 내연녀가 꾸민 짓이라고 발악했다. 자신은 그저 그들에게 철저하게 속아 이용당했을 뿐이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전부 그 요망한 여자의 사기극이었다며 뻔뻔하고 비겁한 책임 전가를 시작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제까지 사랑을 맹세했던 여자와 충성스러운 부하들마저 무참하게 사지로 밀어넣는 그의 추악하고 저열한 본성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다. 진아는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남자의 꼴을 보며 과거에 저런 인간을 사랑했던 자신을 조용히 비웃었다. 그의 얄팍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리기 위해 진아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무심하게 눌러 회의실의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스피커를 통해 민석이 은밀한 고급 술집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직접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내연녀와 함께 아내 진아를 멍청하다고 조롱하며 낄낄거리는 음성 녹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빼도 박도 못하는 자신의 더러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리자 민석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제발 멈춰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오디오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핑계에 도피처마저 철저하게 파괴당한 그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그저 살기 위해 꿈틀거리는 징그러운 벌레로 전락해버렸다. 모든 추악한 진실이 폭로되고 민석이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충분히 감상한 진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지배하는 얼음 같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최대 주주의 정당한 자격으로 현재 대표이사인 민석을 즉각적으로 모든 직위에서 영구히 해임하고 그가 저지른 막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더불어 그의 모든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여 회사가 입은 막대한 손실을 철저하게 메우고 그를 즉시 검찰에 넘겨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만들겠다는 무자비한 계획을 선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낮이 하나 없이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은 거대한 쓰나미처럼 회의실을 집어삼키며 배신자의 숨통을 잔혹하게 끊어놓고 있었다. 진아의 서늘한 해임 발의안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치를 보던 이사들은 앞다투어 손을 번쩍 치켜들며 전원 만장일치로 그녀의 냉혹한 제안에 열렬히 찬성표를 던졌다. 그 누구도 썩은 밧줄인 민석에게 동정표를 던지지 않았고 오직 새로운 절대 권력자인 진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충성을 맹세하며 그의 등에 거침없이 칼을 꽂아 넣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만장일치 해임 가결이라는 붉은 글씨가 잔인하게 번쩍였고 그것은 민석의 화려했던 사회적 생명이 영원히 끝장났음을 알리는 끔찍한 사형 선고문과도 같았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었던 남자는 이제 수백억의 빚을 진 채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하는 비참한 전과자로 완벽하게 몰락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명백한 사실에 넋이 나간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엎드린 채로 진아의 구두 끝을 향해 구역질 나는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발 감옥에만은 가지 않게 해달라며 자신이 훔친 돈은 어떻게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평생 갚겠으니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었다. 자신은
그저 잠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갔을 뿐이며 진아와 함께했던 그 시절의 순수했던 감정만큼은 진심이었다는 역겨운 소설을 써내려가며 필사적으로 바닥을 박박기었다. 그의 꼴사나운 눈물과 콧물이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는 광경은 이 처절한 복수극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볼거리로 손색이 없었다. 진아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역겨운 생물체를 내려다보며 구두 끝으로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내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의 비참한 눈동자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당신 같은 쓰레기의 유전자가 내 아이의 몸속에 절반이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유일하고도 가장 끔찍한 오점이자 치욕이라며 그녀는 뱀처럼 서늘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그 아이를 완벽한 지배자로 키워낼 것이며 당신은 평생토록 좁은 철창 안에서 우리의 눈부신 성공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저주했. 자비란 오직 인간에게만 베푸는 것이며 당신 같은 기생충에게 줄 것은 철저한 파멸뿐이라는 여왕의 마지막 선고는 그의 영혼을 영원한 암흑 속으로 처박아 버렸다. 진아의 잔혹한 선언이 끝남과 동시에 강연의 신호를 받은 경호원들이 무거운 회의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그 너머에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진아가 사전에 완벽하게 제공한 거부할 수 없는 범죄 증거들을 바탕으로 민석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돌연 현장에서 즉각 구속하기 위해 파견된 사냥개들이었다. 수사관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폐인처럼 덜덜 떨고 있는 민석에게 다가가 무자비하게 그의 양팔을 꺾어 올리고는 차갑고 날카로운 은빛 수갑을 그의 손목에 강제로 채워버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회의실을 울리는 순간 민석은 자신이 결코 이 끔찍한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두 번 다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직감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민석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거품을 물고 진아의 이름을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짐승처럼 발악했다. 진아 널 사랑해 제발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라고 끔찍한 비명을 질러대는 그의 목소리는 복도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지만 그 누구도 그 쓰레기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만하게 치켜들었던 그의 고개는 바닥을 향해 비참하게 꺾여 있었고 최고급 맞춤 수트는 구겨지고 찢어져 그의 추악하고 더러운 영혼의 밑바닥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다. 진아는 그의 비명소리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영원히 단절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시선을 흔들지 않고 그 통쾌하고 짜릿한 파멸의 순간을 차갑게 가슴에 새겨 넣었다. 역겨운 쓰레기가 완전히 치워지고 난 뒤 회의실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정막과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긴장감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사들은 눈앞에서 펼쳐진 무자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처형식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며 침을 꿀꺽 삼켰고 진아의 다음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깃을 가볍게 매만진 뒤 다시 차갑고 이성적인 통치자의 얼굴로 돌아와 회의실을 훑어보며 이제부터 이 회사는 자신의 그룹 산하 계열사로 완벽하게 편입될 것임을 선언했다. 과거의 썩은 관행과 무능한 인력들은 오늘부로 전부 칼같이 잘려나갈 것이며 오직 자신의 명령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아 새로운 제국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진아의 압도적이고 공포스러운 지배력 앞에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충성을 맹세했다. 무능하고 오만했던 가짜 왕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정으로 잔혹하고 위대한 능력을 갖춘 철의 여왕이
피 묻은 왕관을 쓰고 화려하게 새로운 왕좌에 등극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강연은 신속하게 후속 처리반을 투입하여 회사의 모든 권한과 자산을 진아의 본사로 이관하는 절차에 돌입했고, 회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완벽한 통제 아래로 떨어졌다. 철저한 파괴 뒤에 따르는 냉혹한 재건의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진행되었고, 그녀의 거대한 제국은 원수의 피와 살을 흡수하며 더욱 거대하게 팽창했다. 모든 업무 인수인계와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진아는 그제야 차가운 회의실을 빠져나와 자신을 호위하는 수십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회사 로비를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녀가 정문을 나서자 며칠 내내 우중충하게 쏟아지던 비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게 개어 있었고, 눈부시게 찬란한 햇살이 그녀의 검은 수트 위로 부서져 내렸다. 한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던 끔찍한 배신의 고통과 억눌렸던 분노는 이제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오직 완벽한 승리를 쟁취한 절대 권력자의 평온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자신을 향해 굽실거리는 직원들의 인사를 무심하게 받으며 거대한 방탄 리무진의 푹신한 뒷좌석에 우아하고 기품 있게 몸을 실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도로를 달리기 시작할 때 조수석에 앉은 강연이 태블릿을 넘기며 공항에서 붙잡힌 내연녀 역시 특가법상 횡령 공범으로 정식 기소되어 구속, 수감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녀의 은닉 자산은 전부 굴고로 환수 조치되었으며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최소 10년 이상의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완벽하고 깔끔한 결론이 덧붙여졌다. 진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멍청한 벌레 2마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밑바닥으로 영원히 추락했음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치밀하고 무자비한 사냥은 단 하나의 표적도 놓치지 않았고, 완벽한 그물망 속에서 적들을 철저하게 도륙하며 제국의 위험을 온 세상에 뼈저리게 증명해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이라는 감정에 속아 스스로 눈을 가렸던 어리석은 과거의 자신을 향해 진아는 마지막으로 차가운 조소를 보내며 완전히 미련을 끊어냈다. 상처 입은 내면을 다독이는 흔해 빠진 위로 따위는 필요 없었고, 오직 적의 심장에 가장 예리한 칼을 박아넣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구원 방식이었다. 지독하게 아팠던 배신의 대가는 그들이 흘린 끔찍한 피눈물과 영원한 파멸로 완벽하게 갚아주었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 탄탄대로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복수라는 이름의 잔혹한 성찬은 이렇게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하며 끝이 났고, 피 묻은 드레스를 벗어 던진 여왕은 이제 아이와 함께 찬란한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